이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로파리그에서 성적이 잘 나오면 김민재한테 오퍼 많이 들어올 거야. 부디 우리가 김민재 선수한테 책정을 한 바이아웃 금액이 낮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굉장히 애정어린 그런 또 걱정이네요. 그렇죠? 네. 벌써부터 팬들이 다른 팀에 김민재를 뺏길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극찬이에요, 진짜. 축구 보는 재미 중에 수비수 보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골을 넣는 게 아니라 골이 막힐 때 더 환호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발견되는 경향은 아니죠. 나름 꽤 고급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축구 팬들을 바로 그런 레벨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유의 파워, 그리고 그 피지컬에서 나오기 힘든 이 스피드까지 겸비한, 게다가 양발 다 두루 잘 쓰는 이 김민재 선수의 활약에 대한민국과 터키의 수많은 축구 팬들이 또 한 번 탄성을 내지른 하루였습니다. 유럽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너무도 잘해주고 있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대팀 감독이 따로 김민재 선수 이름 언급하면서 정말 벽 같았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자, 오늘은 유럽에서 국제대회 첫 경험을 한 김민재 선수의 활약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구독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볼루TV 선홍입니다. 대한민국 센터백 김민재 선수가 간밤에 UEFA 대회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토트넘이 참가하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아닙니다.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유로파 리그예요. 이 대회 첫 경기를 김민재 선수가 드디어 치르게 된 건데요. 독일의 강호죠. 과거에 차범근 또 차두리 이 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레전드 부자가 뛰었던 그런 팀이기도 한 아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90분 풀타임을 소화를 했는데요. 경기는 꽤나 복잡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페네르바체가 VAR 판독 끝에 인정된 메스트 웨질의 선제골로 앞서가다가 1대1 동점을 허용을 했거든요. 근데 종료 직전에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근데 이거를 키커인 펠카스가 실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또 베리샤가 시도해가지고 골을 성공을 시켰는데 이게 또 VAR을 거쳐서 취소가 됐습니다. 베리샤가 페널티킥을 동료가 찰 때 미리 박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네르바체 입장에서는 승리가 정말 눈앞까지 왔다가 날아가는 상황이었던 건데, PK 넣었으면 쉽게 이기는 거였는데 좀 굉장히 좀 막판에 아쉬웠던 그런 마무리였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장면 이후에 그 경기 끝날 때까지 몇 분 참 있지도 않았는데 또 시비가 붙어가지고 두 팀이 거의 난투극 직전까지 갔다가 경기가 끝났습니다. 첫 골부터 피날레까지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시합이었는데요. 사실 페네르바체가 이길 만한 경기를 했기 때문에 비록 원정이긴 합니다만 참 아쉬움이 없을 수 없는 페네르바체 입장에서는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리그에서처럼 팀 3백의 중심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날 근데 김민재 선수의 수비 여건이 다른 날하고는 좀 많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오른쪽 수비 라인에 좀 결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변화가 컸습니다. 올 시즌 페네르바체 주전 3백은 중앙에 김민재, 양쪽에 이제 썰러이하고 티저랜드, 이렇게 약간 인터내셔널한 콤비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지금 이 오른쪽 센터백인 티저랜드하고 원래 오른쪽 윙백을 보던 쌍가레, 이 두 선수가 이번에 부상으로 출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백업 센터백하고 또 원래 윙어를 보던 오사이 사무엘을 감독이 내려가지고 윙백으로 이제 후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비 쪽에서 굉장히 좀 불안 요소가 있는 상태로 경기가 좀 시작이 됐어요. 중앙에 김민재 선수가 커버를 해야 되는 범위가 특히 오른쪽으로 많이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날 페네르바체의 유일한 실점도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전반 40분께 상황인데요. 프랑크푸르트가 공격을 밀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후방에서 뒷공간 때리는 패스를 때리려고 할 때 여기 4번 이 친구가 이제 이날 티저는 대신에 출전한 세르다르 아지즈 선수인데, 이 친구가 실수를 합니다. 파이백이 일사불란하게 서서 라인을 유지하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혼자 앞으로 튀어나가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 패스가 투입되는 순간에 이렇게 아지즈 선수가 전진해버린 뒷공간으로 구멍이 빵 뚫리게 됩니다. 공격수가 이제 글로 침투를 하면서 볼을 낚아챌 수 있는 공간이 정확하게 열리게 되는 거죠. 그쪽 공격수 두 명이 스피드를 붙여가지고 이미 뛰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윙백 오사이 사무엘, 또 김민재 선수도 그쪽으로 좀 접근을 해봅니다만, 먼저 스타트 끄는 공격수들의 가속을 따라잡기는 이미 힘든 상황이었고요.
선수들이 박스 쪽으로 침투를 금세 해버리게 되고 3초 뒤에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오사이 사무엘도 굉장히 빠른 선수거든요. 김민재 선수 역시 뭐 스피드 면에서 보면 압도적인 스피드를 갖고 있는 센터백인데 이미 뭐 스타트를 끄는 공격수들한테는 뭐 역부족이죠. 따라가 봤지만 뭐 따라잡는데 실패를 했고요. 이렇게 동점골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전 라인이 쫙 빠진 이 오른쪽 수비 때문에 굉장히 좀 김민재 선수가 고생을 많이 한 경기예요.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이게 거의 유일하게 뚫린 장면이었다는 거죠. 정말 벽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대 공격을 완벽히 막아내는 수비 장면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네이버 스포츠 유튜브도 올라왔나? 예, 가시면 이제 김민지 선수의 영상이 따로 올라와 있는데 꼭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반 22분 상황인데요. 거의 이제 골 들어가는 걸 6탄방으로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수비가 너무 자주 열렸기 때문에 최후방에서 마지막 어떤 청소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김민재 선수가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그 뒤로도 실점 유력한 상황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온몸 던져가지고 수비한 장면들이 꽤 나왔습니다. 이날 프랑크푸르트의 전진 패스가 꽤나 위협적이었고요. 페네르바체 수비가 속공에 좀 취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5백 중심에서 최후방을 책임져야 했던 김민재 선수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뭐 잘 막아줬어요. 지금 김민재 선수가 저희 그 인터뷰 영상 김정윤 기자가 현지에 가서 따온 인터뷰 영상에서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만 터키 가자마자 선수들하고 뭐 손발 맞출 새도 없이 선발로 갑자기 기용이 돼가지고 계속 지금 매 경기 나오고 있잖아요. 완전히 수비 핵심에서 붙박이 주전 왜 그렇게 기용이 되는지를 매 경기마다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비 상황만이 아니라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도 뭐 직접 드리블을 쳐가지고 막 30m씩 막 전진을 한다든지 과감한 스루 패스를 시도를 한다든지 후방 빌드업 과정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현지 팬들의 아주 환호를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또 경기 종료 직후에는 이날 승부처에서 PK를 실축했던 동료 선수를 이렇게 가장 적극적으로 또 위로를 하는 그런 또 인싸의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팀 내 핵심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는 모습, 이것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지 팬들 반응은 좀 굉장히 뜨거운데 이런 짤도 돌고요. 뭐 국경 수비대인가? 굉장히 다양한 트윗 반응들이 있어서 일부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로파리그에서 성적이 잘 나오면 김민재한테 오퍼 많이 들어올 거야. 부디 우리가 김민재 선수한테 책정을 한 바이아웃 금액이 낮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굉장히 애정어린 그런 또 걱정이네요. 그렇죠? 네. 벌써부터 팬들이 다른 팀에 김민재를 뺏길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극찬이에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김민재는 누가 봐도 올 시즌 최고의 영입이야.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늘 완전히 확신하게 됐다고. 그리고 또 여기 그러니까 김민재 벽이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은데 김민재는 교통사고 테스트할 때 세워놓는 벽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보면 이제 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충돌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앞에 세워놓는 그 벽 얘기하는 거죠. 누가 들이받든 다 이겨내더라. 그래. 그리고 김민재가 세리오 라모스보다 뛰어나다. 논쟁할 가치도 없어. 뭐 이런 약간 과장된 칭찬이긴 합니다만 여기 링크건 영상 상황만 보면 정말 대단한 건 맞아요. 예. 팬들이 흥분할 만큼 아주 몬스터 벽 이런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팬들만의 오버가 아닌 게요. 이날 상대팀 홈팀이었던 프랑크푸르트의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 역시 김민재 선수의 이름을 따로 언급을 했습니다. 김민재와 살라의 콤비를 뚫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유럽 어떤 팀이 왔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는 벽하고 상대했어요. 국뽕 치솟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센터백이 유로파리그에 나가서 이런 고평가를 받는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김민재 선수가 적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현지에서도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 참 반가운 소식인데 이날 근데 막판으로 갈수록 확실히 좀 지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소속팀 대표팀 오가면서 주전으로 뛴다는 게 참 힘든 일인데 소속팀이 지금 이제 리그하고 유로파까지 병행을 하고 있으니까 컨디션 관리, 유럽도 첫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 진출을 한 이후에 특히 이제 그 겨울, 봄 넘어가는 이 시기에 많이 몸에 무리 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유럽 축구 일정에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김민재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첫 시즌인 만큼 가장 관건이 될 걸로 보이고 주변의 조언 또 본인의 어떤 연구 이런 걸 통해서 잘 좀 몸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올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부상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아주 멋진 유럽 데뷔전을 치렀던 김민재 선수 활약상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 볼빠?